네,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거래 대금이 모였던 부분부터 리스트 보면서요. 오늘 시장 성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 리스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다 뭐 종목당 한 5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인데요. 어디에 네. 집중하실까요? SK하이닉스 관련된 예.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 젠슨 황의 그 CES 2025 연설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기업명이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추가적으로 DDR7 관련된 이슈가 마이크론 쪽에 대한 것으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의 연설에서 주된 포인트는 새로운 그 블랙웰 칩의 GB200, GB300 같은 경우는 576개 정도의 HBM이 장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HBM의 대장이죠.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더더욱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의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HBM의 지금 생산 월 13만 장 정도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17만 장 정도까지 캐파에 대한 확장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일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갭 상승까지 나타나면서 20만 원 돌파 이후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 소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를 보여주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세 개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흐름과 특히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HBM의 매출에 대한 니즈가 30% 정도에서 40% 이상의 확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에 대한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달 저점, 그리고 9월달 저점, 그리고 12월달과 12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번에 장대 양봉과 머리를 드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갭을 메꾸는 모습에서는 저는 만약에 시장 SK하이닉스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를 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23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쁜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일지 추가적인 움직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제는 거래량 활발했었던 종목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MDS테크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묻어 있고요. 삼부토건, 랩지노믹스, HB테크놀로지, 하나오션까지 여러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어디 볼까요? 하나오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쵸.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을 4만 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4만 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12.6% 양봉을 그냥 꽉 채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하나오션이 오늘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죠. 미군에서 이제 그 군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 자체적으로는 조달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동맹국에 대한 요청 여부 니즈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MRO 관련해서 하나오션과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두 개의 기업이 상승에 대한 상승 강도가 좀 강했는데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 소화를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냈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은 장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나타난 상황이죠. 동사가 이제 필리조선서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MRO 관련해서 3천억 이상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 확보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조선업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움직였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모습과 상대적인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이 눌렸을 때부터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4만 원 돌파 이후는 4만 7천 원까지 상승 방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는 속에서 말씀해주신 하나오션도 오늘 신고가, 하나엔진도 신고가로서 잘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 마감됐습니다. 1월 7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사실 금요일도 잘 갔고 월요일도 잘 가서 추가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가, 진짜 2025년 1월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색채, 특히나 빨간색의 색채를 또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단, 지금 돌아가면서요, 플러스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순환의 성격으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활발했었던 쪽도 있었죠. 어디가 기회가 더 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감가 나왔습니다. 0.14% 상승 마감 지었네요. 249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오전장이 조금 더 강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종가에서 마무리가 된 거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지켜주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먼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방이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0.05% 역시나 플러스권은 지켜주는 718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717선에서는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가 한 2번 정도는 그려졌네요. 자,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장중 내내 담았다라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담은 쪽 보시면요. 운송 장비단,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제조 등등까지 오늘 좀 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500억 원 가깝게 사자세 확인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끌어갔던 시장이다 보니까요. 더 변동이 컸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단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단 종목은 아무래도 삼바와 하나오션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바가 4% 가깝게 올라섰습니다. 10만 원선 터치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속인데 하지만 이틀 연속 올랐다라는 점 생각해보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잠시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도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혼조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좀 강하게 오전부터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횡보권에서 고개를 조금씩 드는 걸까요? 오늘 고가가 한 32,5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32만 6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HLB가 3위권 올라온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좀 쉬어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강세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플러스권도 잘 지켜냈다라는 점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중을 어디에 해야 할까 싶으실 거예요. 오늘 조선주 일제히 좀 신고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조용히 전기 쪽, 일진 전기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힌트를 어디서 보십니까? 수출주들은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1월 달에 일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CES 2025 그리고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간에 껴있는 게 스페이스X의 7차 발표
발사까지 좀 일정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저가 매력인 로봇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상향 포인트는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환율이 1,500원 정도를 정점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옵션 만기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부터 외국인에 대한 수급 유입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를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한 1,400원대에 대한 니즈, 수출주 위주로에 대한 중심, 한마디로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 방산 이쪽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2025년 저는 AI가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포인트, 반도체는 HBM이 탑픽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의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로봇 섹터와 추가적인 수출주 관련된 니즈, 우선적으로는 지금 CES 2025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페이스X의 7차 발사와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에 저는 무게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이벤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재 주로 맞이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어디 종목으로 저희는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스페이스 X 관련된 니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은 YJ 링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동사는 이제 PCB 이송 뭐 이런 쪽 SMT 스마트 공정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동사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한 75% 정도 기업들에게 YJ 링크가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과 스페이스 X 관련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동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해서 다시 한번 도약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 13,000원 정도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단기적으로는 15,500원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200원을 좀 잡아드리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YJ 링크의 보유예수 물량 3개월짜리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는데 한 120만 주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물량이 나오면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저점 매력도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주로서 여러분 YJ 링크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15,5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종목들 하나씩 보죠. 일단 PNS 미케닉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 부흥과 함께 이 PNS 미케닉스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위원님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왕년에 횡보했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저점 대비해서 근데 한 75%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동사가 올해부터 성장에 대한 한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전 이제 횡보했던 구간대까지 올라온 게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잘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적으로 14,000원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이죠. 로봇 섹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큰 폭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로봇 산업 전방위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우상향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젠슨환의 발언을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관련된 보조 로봇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구간이 우리는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우선적으로는 14,500원 안내를 좀 드렸는데 그 구간에 대한 돌파
강도를 보면서 전 고점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구간 안에서 차익 실현할 것인지 다음 AS 시간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예쁘게 지지받고 있는데 추가 움직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짚어주시기로 하셨고 네오셈이 오늘 장중에 휙 올랐다가 그쵸? 꼬리를 좀 달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누군가는 그래도 매수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최근에 훈풍이다 보니까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오셈이 이제 CXL 2.0에서 CXL 3.1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CS 2025에서 젠슨왕은 CXL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오늘 올라간 것은 RTX 관련된 그러니까 이전에 네오셈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유통 부분을 좀 도맡아서 진행을 했던 것이 좀 화두가 되면서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분봉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쉽게 좀 강도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셈의 지금 올해의 성장에 대한 동력은 CXL 2.0에서 3.1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장비에 대한 니즈,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조금 더 유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 전략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 힌트들 많이 찾아가셨길 바라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요. 내일장 전략 세워가시죠.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